네, 안녕하세요. 부업투자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신 발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신라젠을 사면 안 됩니다. 네, 신라젠을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젠의 월봉이고, 이거는 상장 초기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에 비해서 이제 한 15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장 초기랑 현재랑 가격이 같다면 이제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이 증가했는데 이런 가격이 온다면 사도 되겠지만 신라젠의 하나여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신라젠의 일단 일봉을 보시면 이제 신라젠은 우선 누가 올려줬는가? 네, 정답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올려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올려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그때 한 4만 얼마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초록색이 기관이고 이제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점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하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관은 이때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도 기관은 네, 한 주도 사지 않고 이제 어, 그 보유량이 같습니다. 이 말은 기관은 이 저점에서도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타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거지. 보유 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을 보시면 여기 있었지만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은 많은 양을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단기 저점이라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 올랐을 때 팔고 결국에는 다시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이라면은 4만 원에서 뭐 7천 원 혹은 만 원까지 간다면 이제 뭐 몇 토막이 났는데 저가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줬던 사람들마저 이렇게 등을 돌리는 주식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라젠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을 하는 회사라면은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다시 R&D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삼일제약도 이제 뭐 브루펜 같은 거를 팔아서 돈을 벌고 한미약품도 약을 팔아서 R&D에 투자하는 회사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차바이오텍은 네, 이런 큰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R&D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기 쓸 돈을 벌어서 연구하는 회사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인데 신라젠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하려고 주식을 찍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라젠의 자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의 이제 뭐 매출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기술 특례 성장이라서 이런 거는 절대 쓸모 없어.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네, 이거는 맞아요. 기술 특례 성장은 이런 적자가 나도 이제 한 5년 정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자본 총계가 지금 이렇게 500억에서 800억이 됐죠. 그러다 2천억이 됐죠. 이거는 이제 주식을 찍어낸 겁니다. 주식을 찍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냥 돈을 계속 쓰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1650억 그리고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120억의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이 500억이 됐어요. 이렇게 500억이 확 줄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550억인데 자본금은 이제 355억입니다. 355. 이게 넷게임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본 잠식이 있어요. 자본 잠식. 그래서 자본금 대비
이제 50%가 떨어지면은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자본 잠식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한 두 분기나 세 분기 정도 있으면 상폐 사유가 됩니다. 상폐 사유. 근데 이거는 기술 특례 상장도 얄짤 없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신라제는 이제 170억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80억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380억을 쓰면은 이제 주식을 다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는 매년 최소 500억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세 분기 있으면은 이제 위험한 거죠.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신라젠의 이제 자금 조달은 심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주주는 그럼 어떨까요? 네, 대주주는 네, 옛날에 빤스런 했죠. 물론 지금 뭐 한 600만 주가 있긴 하지만 뭐 되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즉 고점이었을 때 이렇게 150만 주를 매수해서 이제 1200억 가량의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가 오히려 고점일 때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이제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런각을 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 주가를 올려줬던 기관과 외국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원에서 7천 원 혹은 만 원이 되었을 때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사지 않았다. 그리고 대주주는 아까 말했듯이 1200억어치 일단 팔아서 이제 1200억의 현금을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라이센싱 아웃, 에로를 통해서 이제 그 현찰을 받아서 이제 메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를 파는 거죠. 인수합병을 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식이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주식을 찍어내야 돼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주식이 풀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 그리고 팩사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뭐 2상에서 3상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얘네가 이제 가치가 뭐 40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증자해 나중에 이런 큰 돈을 벌게 될 건데 이러면서 주식을 계속 찍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그런 그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입니다. 이런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이런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즘 새로 핫한 그런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그런 쪽으로 갔죠. 뭐 예를 들자면 알테오젠 이런 데로 이미 갔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제 뭐 작년에는 메지온으로 많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제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하거나 어떠한 실마리가 보였을 때 네, 진입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